안녕하세요.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시전 강의를 맡게 된 세무법인 함께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현직에서 설계사를 하고 있는 설계사 겸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 업데이트된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편을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클릭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 사이트의 특징은 이거잖아요. 고객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보장성 보험이 궁금해.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 강의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듣고서 그 다음에 고객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고객이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저희 사이트를 보시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설명했던 다른 내용까지 여러분 귀에 또 들리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사이트 강의는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을 늘리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신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저희 과정 개요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법상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포인트는 우리 보장성이죠. 그쵸? 첫 시간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가입 고객의 관심사. 우리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단체 보험에 대한 문의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단체 보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빈칸으로 채우는 FP, FC 상담 화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보장성 보험 공부해가지고 우리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하면서 보험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법상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혹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쉽게 설명을 해서 낸 보험료가 만기 환급금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장성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위험 보장에. 그래서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 중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이거는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혹은 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이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제가 맡게 된 이 세 개의 파트에서 모든 그 PPT에 요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큰 주기를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입 단계와 수령 단계, 인출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불입 단계에서는 우리 세액공제를 통해서 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고 수령 단계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나 혹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액공제의 절세는 보장성 보험료.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험 차익 비과세에서 이 내용.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이 큰 흐름 정도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매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곱하기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15%다. 이거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 고객들이 질문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 100만 원. 이거 제가 세무사로서 연말정산 하다 보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장성 보험료가 막 나와 있는데 이거 대빵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한도는 딱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도 100만 원 설명드리고 이거는 근로자만 돼요. 사업소득자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안 돼요. 소득세 신고할 때도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된다. 이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기억 플러스 니은이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고 100만 원 한도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고 100만 원 한도이다. 이렇게 알게 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이론만 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조금 뭔가 누가 더 질문하는 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넣어놨고, 저는 얼마 전에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한 가족들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이거 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연령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제 연봉은 대략 4천만 원 정도이고 보험료 연간 납입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하면은 우리 200만 원 가입했지만 100만 원 한도예요. 100만 원 곱하기 12%, 일반은 12%라고 했죠? 12%고, 그래서 12만 원, 지방소득세가 10% 붙거든요. 그래서 13만 2천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세액공제로 12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12,000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액공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소득세 신고서상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이렇게 이런 종합소득금액, 이게 종합소득금액이고 거기 소득공제라는 걸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나와요. 우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라는 세금에서 바로 빠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다 동일한 금액이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오타네요. 그쵸? 500만 원이면은 우리 100만 원 한도니까 12%면은 그러면 12만 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을 때 최대로 보험료 세액공제 되는 건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 가입 고객의 관심사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 차익이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세요, 고객들은. 제가 세무사로서, 그 다음 설계사로서 실무에서 보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보장성 보험료 가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 보험료를 대신 내줘도 보험료 공제가 되나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 공제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그 사람을 위한 지출이 보험료 공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 보험료 내줘도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세액 공제 될까요? 아이가 20세 이하여야 되고 돈을 벌지 않아야 돼요. 그럼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는 보험료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사망 보장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망 보장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불입실 세액공제,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5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을 했다. 그러면은 12%인 6만 원이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고,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우측에 요 금액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 보험료란에, 보장성란에. 그 다음에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의 계약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연말정산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실무에 저 세무사들이 이렇게 해보면은 간소화 자료에 이미 보험료가 100만 원 넘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장성 보험료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한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서 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공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건 요즘에 간소화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거는 충족해야 돼요. 소득금액 요건과
이렇게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 이렇게 충족해야 된다. 이건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보험료 누가 납입했느냐 했을 때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일 때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분들이 모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고, 이 소득 금액의 개념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데 종태양, 이거를 종태양 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말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비과세, 분리과세라는 거를 제외한 개념인데 경제활동 거의 안 하는 분을 위한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을 위한 보험료가 공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 나이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면 60세 이상, 뭐 이분들은 나이 요건이 없고 배우자는 나머지 20세 이하 이런 요건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한 지출이 이어야 그래야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장성 보험료 불입 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를 피보험제로 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보험료를 100만 원 납입했으면 보험료 세액공제 되나요? 이거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일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냈죠. 그러면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해요.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 처리.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수령 시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경우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 사망으로 일한 거 이런 거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망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저축성 보험에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뭐 받을 때는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수령시 비과세 상속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얼마 전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3억 원이 지급했고 이 보험차에 대한 상속세가 비과세 되느냐 이건데 실무적으로 이거 저희 세무사님들이 많이 진행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저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보험 가입 형태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계약자가 상속인이고 우리 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피상속이라는 거는 이름이 예를 들어서 부모예요. 부모가 자기 본인 거에 대해서 가입을 해놓고 자기가 막 돈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상속인이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간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세 비과세가 안 되고 이런 케이스처럼 상속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또 상속인 자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단체보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체보험은 법인 사업자도 가입되고 개인 사업자도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피보험자랑 수익자가 종업원이어야 돼요. 비과세가 되려면 이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이 단체보험 지출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라는 걸 가능해요.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이런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도 비용 처리가 되고 종업원도 어떤 혜택이 있어요. 종업원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종업원 거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회사 부담이 연 7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을 종업원 비과세를 해주고 70만 원 초과한다. 그럼 근로자의 상여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단체보험 불입 시 회사 비용 처리 궁금하대요. 우리 고객이.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자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주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산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납입한 보험료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복리 후생비로 모아서 사업자의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근데 이때도 가입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비용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계약자를
개인 사업자 본인으로 해놓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해놔야 그래야지 이런 단체보험이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 불이익 근로자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세법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만기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만기의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다. 이럴 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 70만 원 이하고 이거 넘으면은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불이익 근로자 비과세. 이거 다시 또 반복이에요. 저는 이 강의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반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바로 머리 외워지게끔. 그래서 저는 개인사업자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종업원의 관점에서 제가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되나요? 궁금한데 이거는 70만 원 이내면은 비과세한다. 7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된다. 마지막 시간으로 빈칸으로 채우는 FP, FC 상담 화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떤 회사는 FP고 어떤 회사는 FC 다르잖아요. 그쵸? 이게 되게 민감한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제가 언급을 해놨고 2025년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 고객 이게 일반 보장성 보험 불이백이 1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이거죠? 100만 원 곱하기 12%죠. 그러면 12만 원이고 지방세가 여기에 10% 붙으니까 1.2만 원이 더해서 13만 2천 원이에요. 총. 그쵸? 이거는 장애인 보험은 12%가 아니죠. 그쵸? 보장성 보험 차익 모모 한도는 연 100만 원이다. 세액 공제 한도는 연 100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의 보험을 불입했어도 100만 원까지만 되고 100만 원에 이렇게 12%가 되는 거다. 사망으로 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비과세된다. 그렇죠? 비과세된다.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불입하면 근로자는 연 7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이 비과세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관련 내용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카페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 보장성 보험료 많이 한 500만 원 가입했는데 근데 저 보장성 보험료 그러면 100만 원 한도면 12만 원이라고 공제가 나와야 되는데 12만 원에도 적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일 거야, 아마. 이분은 평소에 이제 급여가 낮아가지고 근로소득 세액으로 거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0원이거나 되게 조금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제 항목을 넣어도 어차피 전액 환급이라서 이 공제 항목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2만 원이 공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보장성 보험은 비교적 좀 쉬운 내용으로 스타트했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